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얽매인 현대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잠시 잊어버렸던 부모를 찾고 흩어졌던 혈육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는 날인데요. 또 곡식과 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시는 분들도, 산소의 성묘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 조상 이야기를 하면 픽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가족으로 점점 확산되어가는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도 잊어버리는 판국인데 죽은 조상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같은 혈통을 이어준 우리의 뿌리와 어찌 무관할 수 있을까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은 없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조상님을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상은 돌아가신 뒤에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 과거 명당의 묘를 쓰면 후손이 번창한다고도 하였고, 또 흉당의 묘를 쓰면 후손이 멸문하기도 한다고 했죠. 설날에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고 저 세상에서나마 이 세상에 사는 자손들을 지켜달라는 기원을 바치실 텐데요. 그 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덩쿨이 있는 음식을 올리면 후손의 일들이 계속 꼬이고 막히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과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볼 수 있는 음식을 각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상님의 은덕인 조상복 절대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치로 머금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이유는 태양은 동쪽에서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여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못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털 달린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상에 합급으로 여겨지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 어디에도 집안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풍수에서도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면 안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가 없고 절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끝자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입니다. 바다고기 중에서 치자로 끝나는 고기와 어쩌나 기자로 끝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멸치와 꽁치, 갈치 등은 학급 어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예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생선을 가장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상에 올리면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와 기자로 끝나는 흰살 생선인 숭어, 민어, 조기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 제사상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장어나 가물치처럼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하다고 여겨 삼가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끝자가 어나 기와 같은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또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 생선들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을 대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이나 고추, 파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곰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은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조상님이 감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고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초라고도 하며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풀은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머니 산소를 다녀와서 3개월 뒤에 큰 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원인을 찾아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김치찌개를 좋아하셨다고 산소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상님이 오다가도 빨간 음식을 보시고는 노하시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추, 달래, 미나리, 후추 등 강하고 자극적인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제사 음식에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막걸리나 소주, 과일주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절대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제사에 쪽밤같이 변형된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수한 쌀로 빚은 곡주여야 하고 경건하고 맑은 술, 즉 청주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방 고유의 전통주들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내셨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에이, 그까짓 술이 다 술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입니다. 찌꺼기가 내려앉는 막걸리, 또 막 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만들어진 막걸리는 그냥 일상에서 먹는 술이지 절대 정성과 의미를 따져야 하는 제사상에는 올려서는 안 되는 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붉은색의 곡물입니다. 붉은색이 들어간 대표적인 곡물이 바로 팥입니다.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것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 동지에 이 양기 곡물인 팥으로 조화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동지는 귀신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날입니다. 이 팥이 귀신을 쫓는 곡물이기에 동지가 되면 사람들은 동지 팥죽을 쏘어 나쁜 귀신을 쫓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데요. 팥시루떡이나 팥앙금이 들어간 떡 역시 제사상에 올리지 않고 보통 팥시루 대신 콩시루떡을 놓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는 부적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간 것은 과일을 빼고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융숭한 대접을 흐뭇하게 잘 받고 돌아가셔야 여러분들에게 은덕을 주실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복을 쫓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사상이나 차례상을 차리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맛있게 드셨던 음식 위주로 차리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쌈을 좋아하셨으면 돼지고기 수육을 하시면 되고, 어머니가 피자를 좋아하셨으면 피자를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도 위에서 알려드린 음식 5가지만큼은 절대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산소에 성묘 가실 때 어떤 음식을 가져가시나요? 조상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가져가시면 좋지만 그 음식만 가져간다면 큰 덕을 보기는 힘듭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상님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설에 산소에 가실 때는 이것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이 감동해서 복과 재물을 내려주실 겁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보실 수 있는 음식 첫 번째는 삼색과일입니다. 이왕이면 산소에 다녀와서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면 좋겠죠.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홍동백서인 오색과일에 맞춰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지금은 홍동백서는 아니라도 삼색과일은 꼭 맞춰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과, 배 그리고 감을 추천드립니다. 밤, 대추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성묘의 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조상님들이 봤을 때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챙겨왔구나. 정성이 담겨 있구나.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산소에 가실 때 과일은 생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삼색 과일은 올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보실 수 있는 음식 2번째는 식혜입니다.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식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음식인데요. 내가 직접 담지는 못하더라도 산소 가실 때 식혜 한 병을 꼭 사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시거나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가실 때 이것만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좋은 덕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는 반드시 집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 근처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소홀한 마음입니다. 정성인 것이지요.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과 음식을 차리는 정성이 바로 조상님에 대한 존중이고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염원이 조상님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여러분들은 조상복을 제대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2번째는 제삿날에는 절대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의 화목한 모습 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조상님들 역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게 됩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절대 다투시거나 화가 나도 인상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복을 제대로 얻는 원칙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산소에 들고 가신 음식이 보통 남으실 텐데요. 그럼 아까워서 이걸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소로 나갔던 음식은 귀신들이 감흥을 한 번씩 했던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들고 오시면 안 좋은 기운이 우리 집안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상갓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맛있다고 집에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웬만하면 산소에 차렸던 음식은 거기서 모두 해결을 하고 집으로는 들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시래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밖에 놔두시죠. 산소에 가서도 고시래를 하시면
다양한 영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리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가실 때는 남은 음식을 밖에서 다 먹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명절이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의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더욱 사무치는 날이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옆집은 하호 웃음꽃을 피우고 동네 가득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가득한데 열리지 않는 대문을 그저 바라보며 홀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만이라도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말동무도 되어드린다면 모두가 더없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의 관심이라도 표현해 주신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값진 응원과 좋은 말씀들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베푸는 덕은 후에 나의 복으로 분명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기원 또 기원하겠습니다. 또 새해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고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쌓이면 재앙이 와도 대처를 잘못해 고통이 크듯 조상을 잘못 모시면 그 끝은 자손들의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주의하셔서 집안의 번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명절이란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없다 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마음이 복잡하니 생각이 많을 수밖에. 고향 참마루에 걸터앉아 쓸쓸한 바람소리 듣노라니. 험난한 세상, 힘겨운 삶일지라도 그저 정직하게 욕심 없이 살라고 합니다. 어진 목소리, 메아리 같은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기에 떳떳할 수 있고 후회 또한 없다지만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착잡한 심정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귀한 줄 네 모르겠는가마는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나이가 들수록 어른 노릇 사람 노릇 참으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뜻과 같지 아니하고 삶이란 마음 같지 아니하니 강물 같은 세월에 묻혀버린 내 젊은 날의 별빛 같은 꿈이여. 올해도 빈손으로 맞이하는 명절. 그래도 고향 생각 설레어 잠 못 들까 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는 우리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평소 말습관이 엉망이라면 들어오던 운도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작지만 매일 쌓이는 말습관들이 하나 둘 모여 우리에게 운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얼마 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른 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말과 시간 그리고 세월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고 말이 번지르르한 사람도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의 품위와 절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입을 잘못 쓰면 화문이 되지만 잘 쓰면 복문이 된다고 합니다. 즉, 입은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복도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아마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말 습관에도 이런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분해 자신의 말 습관을 더 좋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말년운도 더 좋게 바뀌어 불시에 들이닥칠지 모를 그 어떤 불행도 막아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년에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버릇만 조심하신다면 말년에도 운이 살아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년의 대운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첫 번째는 나의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그중 일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잘못된 일을 호기롭게 털어놓곤 합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공감이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말하고 나면 왠지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란 것과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찝찝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도 말하지 못하면 그게 깊이 있는 관계일까, 속 얘기 안 하는 게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친구든 지인이든 그들은 결국엔 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나 내 약점을 공유하면 더 깊은 인간관계로 지속된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데요. 얼마간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지나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런 대화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말한 나의 힘든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편견과 색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같죠.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약점은 현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화살로 돌아와 다시 나의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 약점 혹은 실수 등은 그냥 세월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다면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묻어두지 말고 그것에서 배워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두 번째는 절대 돈 자랑 하지 마세요. 들떠서 생각 없이 했던 돈 자랑으로 말년에 재물복 다 나갑니다.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더욱이 요즘은 물질과 마음 둘 다 궁핍한 세상이다 보니 돈으로라도 자존감과 우월감을 남의 눈치 안 보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먼저 돈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재물복이 사라지며 재산마저 잃을 위험이 있는데요.
진짜 친구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과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기분이 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보고 시기질투하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나와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심하게 짠내가 나거나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의 콘텐츠일수록 인기가 많은 맥락과도 같은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기 위안과 승리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돈은 내가 많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이고 내가 적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입니다. 혹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멀리 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면서 말년을 지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이다, 사업 자금이다 하면서 노후 자산을 턱턱 내놓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자신은 백발이 성해지도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아껴서 자식 손에 쥐어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왜 나이 먹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짓말이 정말 큰 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이것이 버릇이 된다면 정말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말문이 막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숨기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고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눈앞의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나 스스로 먼저 신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에도 귀인을 만나 뜻밖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네 번째는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말년이라도 나의 긍정적인 목표를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듣기 쉬운데요. 사람들은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목표냐? 그냥 살던 대로 살지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말하는 것은 훈수 두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심을 느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부러워하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하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의 목표를 듣고 진정으로 응원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목표를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소중하므로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조용히 혼자 그동안 해보지 못한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성취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 말년의 낙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감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5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비난의 당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이 나와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뢰가 요구되는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적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디 남의 단점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남의 비밀과 사생활은 무엇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재미에 너무 빠진다면 자칫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으니 남의 이야기, 특히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심이 어떨런지요. 말년운을 위해 조심해야 될 말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지혜 중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나에게 온 나쁜 운을 더욱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매사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부정적인 말 습관을 버린다면 없던 운도 달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3가지 체에 걸러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인가? 혹시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소문을 사실인 양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2번째는 선한 말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선한 이야기인가? 3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도 아니고 선한 이야기도 아니라면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신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그 음식을 주문하면 그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내용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첫 시작이다. 말이 곧 인생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말하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분명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상처는 치료하면 새살이 돋고 곧 치료되어 회복되지만 말의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 속 깊이 대못질로 박혀 응어리지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끝없이 발생하는 말의 상처. 그래서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말년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만이 때에 맞추어 운을 잡을 수 있는데요. 노후에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운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년운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또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지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 지식의 축적을 위한 독서, 돈에 대한 투자. 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라면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노인의 근력 운동은 근육을 부풀리는 것보다는 생활 근력을 유지할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걷기인데요. 걷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에 해당하며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0분씩 걷기,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의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노년의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이 되니 주변에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듣게 되는 것도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마음도 젊어지고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인생을 즐기면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은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에 참 많은 배울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스스로 삶에서의 적당한 포기를 타협하면서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노년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배우기, 사물놀이, 노래 배우기, 악기 다루기, 바느질, 뜨개질 등 내게 맞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긴다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수다보다 나 자신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라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우선시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꾸준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 두면 인생 100세 시대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젊어서 고생은 피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인내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낸 것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른 언행 속에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면 기적처럼 탄탄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99%의 노력을 하고서도 마지막 1%의 노력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99%의 노력도 무산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입과 손인 셈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인데요. 언제나 준비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장걱정이 많아 늘 준비만으로 하루를 허비하지요. 성공을 하려면 일단 실행을 해야 하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가능성 있는 존재로만 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 겸손하시면 나의 말년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100만큼 일하고 80만 바라면 120의 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운이 달아나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좋은 운을 부르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사람다운 사람, 진짜 사람이 되면 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들은 운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음 6가지 문항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한 거리를 두는 친구 관계를 맺는다. 둘째, 지금의 내 나이를 아끼고 사랑한다. 셋째, 일과 삶 관계에서 내 가치관대로 산다. 넷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다섯째, 머리를 계속 쓰면서 내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여섯째, 노년에 필요한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도 또 몇 가지만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다 보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살 때문에 얇은 옷을 입는 게 부담될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헉헉 차오를 때 등 난데없이 찾아온 신체적 변화가 당혹스럽긴 해도 흐르는 세월 앞에선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배우 김혜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년을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나이 들어보면 그리 싫지만은 않아요. 아프다가 재밌고 외롭지만 설레죠. 그녀의 말처럼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심약한 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농익은 지혜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시간은 우리를 한 곳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관조하며 다 내려놓은 듯 무기력하게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 듦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괜찮았는지 살펴보기를 미루지 않는다면 나답게 나이 드는 일도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 의과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일하며 치매 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할머니 의사 류슈즈도 노년에 접어들어 허리 수술, 백내장 수술,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 시절 40년 가까이 노년의학, 특히 치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세심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이 듦의 가치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고 우아한 노년을 위한 할머니 의사의 건강 조언, 인생 조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중년 이후 혼자 사는 즐거움.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목적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지요.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인데요.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도가 노년의 삶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남들이 비교적 늙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은 비교적 젊게 느끼며 실제 나이보다 수세 살 이상 적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진행한 장기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66세의 지역 주민 약 6,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을 실시했더니 70%가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최소 3살 정도 젊다고 생각했고 25%가 실제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신감으로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록 외모가 바뀌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동시에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지요.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늘 성장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여러분 노년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일과 삶 관계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어 넣은 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입니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합니다. 이 2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실천합니다.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합니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 중년 이후 기다림이라는 것은 치료의 일환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일 때가 있는데 바로 관찰입니다. 96세인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넘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와 뇌 CT를 찍어보니 1.7cm 두께의 경내막 하출혈이 보였고 의료진은 당일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이미 한동안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미 연세가 많은 데다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점을 걱정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2달 후 다시 CT 검사를 해보니 출혈이 모두 사라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병을 진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증상 없이 단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척추에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려야 할 때 차분하게 기다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채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3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이 필요해. 2017년 7월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 노년의 한 일본인 여성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여성의 이름은 와카미야 마사코. 당시 만 82세였던 그녀는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이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로 세상에 소개됩니다. 마사코는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코딩을 공부하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의 피나단을 출시했습니다. 환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정도로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전 세계가 주목한 앱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패드로 고전 악기 연주를 배우고 엑셀로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며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사귀고 구글 번역기를 들고 자유여행을 떠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노년의 삶과는 많이 다르게 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성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도 이 나이에 시작한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꼭 잘해야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몇 살이 되었든 누구나 스타트라인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자신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나씩 추구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윤택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네 번째는 건강하고 재미있게 삽니다. 여행이 심장 건강에 좋은 이유. 여행을 가서 매일 걷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45세에서 64세의 심장 질환이 없는 여성 749명을 대상으로 20년간의 추적 조사를 진행했는데 휴가를 자주 가지 않는 것도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특히 가정주부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6년마다 혹은 6년 이상의 간격으로 휴가를 가는 가정주부가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매년 최소 2번 이상 휴가를 가는 사람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남성 13,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9년 뒤 휴가를 자주 가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휴가를 자주 가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29%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연구진은 휴가가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을 낮춰준다고 추정했습니다. 여행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다리 힘을 길러주고 머리도 계속 쓰게 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 체력 그리고 경제력,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면 가능한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몸과 머리는 바쁘게, 마음은 편안하게, 노년층에게 있어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인데요. 체력이 좋을 때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거나 혼자 조깅을 하고 점차 나이가 들면 언덕길,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비가 올 때,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거닐어도 좋습니다. 매일 전통시장을 들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걷기만 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워주어 덜 넘어지게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유방암, 치매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 및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죠.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이 14% 낮아져 수명 또한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마다의 취향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이 6가지 운동이 사망률을 7에서 22%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걷기가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5번째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즐거운 식사가 치매를 막는다.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의학문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외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년에는 되도록 가족이나 친구,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려지는 음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웃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음식을 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많이 먹게 됩니다. 음식 투정하는 아이도 학교 식사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밥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식욕은 서로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60세부터 7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신체 능력은 아직 쓸만해서 여기저기 다니기에도 수월합니다. 이때 잘 맞는 친구를 만나 자주 밥을 같이 먹는 루틴을 가지면 좋습니다.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늙어갈 친구와 함께이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엄마 말을 들어라. 미국의 한 연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알츠하이머병 유전자가 있는 고위험군이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발병률을 32%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뻔한 말 같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인간의 뇌는 쓸수록 진화하고 안 쓸수록 퇴화합니다. 책 읽기, 신문 보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혹은 악기 연주하기 등은 모두 인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수영, 하이킹 등을 하거나 하루에 최소 40분씩 걷는 것처럼 말이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사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왠지 매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어릴 때 늘 듣던 어머니의 잔소리와 같은데요. 의학문헌을 열심히 읽어본 후에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6번째는 노년에 필요한 건강 지식을 습득합니다. 노년의 다이어트, 똑똑한 식습관은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성공하더라도 요요가 오기 쉬운데요. 먹더라도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뇌를 속임으로써 뇌가 포만감을 느껴 저절로 적게 먹게 되고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 먹기 30분 전에 먼저 과일이나 과자 등으로 배를 살짝 채우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올라가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도 비교적 안정됩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던 밥 먹기 전에 군것질하지 말아라는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팁인데요.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밥을 충분히 먹어야 키가 크지만 어른이 된 후에 밥을 지나치게 충분히 먹으면 몸은 그저 가로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뇌는 음식물을 크게 인식하고 포만감을 느껴 결국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요? 삼각김밥 하나를 먹는다 치면 최소 10분 이상 들여야 합니다. 평소 혼자 식사할 때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 혹은 3분 정도 TV를 시청해도 좋은데요. 이렇게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아니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가수 김국환님의 타타타의 가사 일부인데요. 이처럼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쇄신과 갱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자신을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되 자신에게 내재된 미를 발견해내고 그 나이에 맞는 고유한 매력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면 나이 듦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다움을 찾고 소소하지만 즐거운 것들을 해나가며 나다운 삶을 그려가는 일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고 지혜롭게 나이 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끔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달라져 가는 나의 몸과 마음이 조금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지금의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나와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걸어갈 때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